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산성화시키는 거죠. 자연 자체를 산성화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인간을 병들게 하고 암 유발하는데 농약만 한 게 없죠. 또 꿀벌을 싸그리 죽이는 전라북도 장수의 언제나 빈손입니다. 오늘은 족고름 강경의 두 번째 혈자리입니다. 두 번째 혈자리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혈자리는 오수열로 정형, 수경합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혈이 되겠죠. 오행상으로는 목화토, 간은 음장기잖아요. 그러니까 목화토로 나갑니다. 그래서 화의 혈자리입니다. 간의 화의 혈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리 안 쳐놓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보이시죠?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하얀 점이 보이시죠? 이제 혈자리상으로는 행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 혈액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혈액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영양소죠.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혈이 우리 몸을 전신을 돌지 않으면 실증 이렇게 얘기했죠. 실증은 없습니다. 음장기에 실증은 없어요.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실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지, 실증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오장에서는, 음장기에서는 실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뇨병은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내 몸이 아니라 비장의 기운이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뇨와 마찬가지로 간에도 혈을 저장을 합니다. 혈을 저장을 한다는 건, 이제 비장 같은 경우는 혈을 만들죠. 소장에서 혈을 만듭니다. 소장의 기능에서 음식물을, 영양분을 뽑아오면 비장에 저장이 되는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또 비장도 결과적으로는 핏덩어리죠. 그처럼 간도 핏덩어리지만 간은 우리 전신의 혈을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보내는 역할은요? 심장이 하겠죠. 심장과 폐에서 우리 몸 전신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간은 우리 몸에 있는 혈을 끌어와서 그 혈의 독소를 제거하고 좋은 건 다시 내 몸으로 돌려보내고 나쁜 거는 신장으로 보내서 신장에서 이제 정화가 되지 않는 건 소변으로 배출을 하는 겁니다. 간의 혈자리 중에 두 번째 혈자리, 오행상으로 목화. 화 하면 생각나는 게 불이죠. 불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죠. 더구나 한겨울에 불은 사람을 모이게 해줍니다. 그 얘기는 일상이 아니다 이 얘기죠. 특별한 경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한겨울, 냉기가 양명조금의 기운이 천지를 뒤흔드는 이 추운 겨울에는 이 불이 사람들을 모이게끔 한다 라는 양명조, 겨울이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의 기능으로 혈을 끌어오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혈을 끌어오지 못하면 간에서는 혈이 부족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사람이 무서워한다? 약간 무서워한다? 이게 맞을 겁니다. 놀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무서워하는 건 심방광에서 주 역할을 합니다. 심방광에 문제가 되면 공포를 느끼죠. 그 다음에 심장에 문제가 되면 자주 놀랍니다. 그 사이, 신장과
심장 요 사이에 수생목 간이 들어가 있죠. 목생화. 그래서 간은 혈과 아주 밀접하고 혈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간의 목혈은 뭐 한다고 그랬죠? 지른다 그랬습니다. 나무가 한겨울을 지내고 봄철에 물을 쫙 빨아서 끌어올립니다. 이게 목의 기운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목의 기운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요,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해야 되죠. 그대로 놔두면 계속 올라가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요 놈을 잡아야죠. 계속 올라가는 이 기운을 잡아서 흩어줘야죠. 흩어준다, 뭐 흩어준다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내 몸에 간의 기운이 올라온 걸 전신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행간이라는 이 혈자리는 오행상으로 간경의 두 번째 혈자리, 행간이라는 화, 오수열의 형혈, 이 혈자리는 우리 몸의 기운을 흩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흩어준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뭉쳤다라는 얘기가 되죠. 뭉쳤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게 뭐죠? 담입니다. 나 담 걸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담 걸린 것 같아. 어딘가에서 뭉쳤다 이 말이죠. 그 혈자리만 찾아간다면 그걸 흩어줄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수소양 3초경에 기운이 뭉쳐버린 거죠. 뭉쳐서 야를 전신으로 흩어줘야 되는데 흩어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수소양 3초경에 화혈, 두 번 금수목화니까 네 번째 혈자리죠. 왜냐하면 수소양 3초경은 육부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나가죠. 금수목화, 화는 네 번째 혈자리가 되겠죠. 네 번째 혈자리를 내 몸 쪽으로 당겨준다면, 그러면 수소양 3초경에 뭉친 혈을 풀어주게 되겠죠. 그러면 그 뭉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뭉쳤다? 그래, 뭉쳤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왜냐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뭉쳤다라는 게 보이질 않습니다. 기가 뭉쳤다,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근데 그 증상이 우리 몸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뭉쳤다라는 건 뭐죠? 뭉쳤다라는 거. 그럼 내가 어떠한 행상일 것 같아요? 가만히 있겠죠. 움직임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는 이상하게 혼자 있으려고 해. 애가 이렇게 비실비실거려. 자만 보면 짜증이 나. 너무 희마리가 없어, 매가리가 없어, 이런 표현을 쓰죠. 뭔가 어디 한쪽 구석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남들과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말이나 이런 건 뭔가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다, 남을 힘을 빠지게 만든다, 뭐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표출, 그 증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있죠? 그 뭐죠? 장단지에 지렁이처럼 핏줄이 보이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하죠?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혈관의 가장 끝 모세혈관이라고 하죠. 모세혈관의 간 혈액을 끌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나한테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오지를 못한다, 이 얘기죠. 그럼 하지정맥류가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간에 문제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지의 정맥에
혈액이 고여 있는 게 보인다. 이 얘기는 간에 돌아와야 될 혈액이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면 간허가 되겠죠. 혈액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보낸 만큼 또 들어와야 됩니다. 계속 순환을 해야 되는 거죠. 사지로 내보낸 혈액이 다시 내 간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하지정맥류가 생겼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간 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럼 간은 허가 되는 겁니다. 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가시죠? 나간 놈을 끌어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간이 잘 놀랍니다. 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혈자리 화해 혈자리는 뭉쳐 있는 놈, 우리가 목기는 뭐라고 했죠? 목기는 뚫어준다고 했죠. 이 뭉쳐 있는 놈은 가운데를 직방으로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고 버티고 있는 놈을 뚫어서 길을 내주는 거죠. 저수지에 물을 가둬 있는 걸 수로를 내서 물을 끌어내는 겁니다. 목기의 역할은.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혈자리, 간의 두 번째 혈자리, 이 화해 혈자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 물줄기, 강에서 방죽에 받아놓은 물을 탁 뚫어줘서 내 밭에까지 오게 하는 이놈이 목기입니다. 다른 데로 안 빠져나오고 쭉 흘러내려오게끔 하는 거. 그러면 내 밭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놔둬요? 아니잖아요. 골고루 흩어줘야 되지요. 골고루. 방죽에 있는 물을 간의 목기가 일자로 쫙 끌고 왔습니다. 내 밭까지. 그러면 이제 내 밭에 왔을 때 두 번째 혈자리, 화해 혈자리 가지고 이놈을 펼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밭 이곳저곳에 물을 대주는 거죠. 간에서 보내준 이 혈을 우리 두 번째 혈자리에서 이놈을 분산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지, 손끝, 발끝, 이런 게 차가운 사람들,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꽁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되겠죠. 손발이 시리다? 이것도 적용이 되겠죠. 좀 우울한 느낌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 성향이 약간 우울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 사람. 그러면 그건 두 번째 혈자리, 족고름 간경의 두 번째 혈자리의 혈을 발끝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왜? 발끝 방향으로 밀어준다는 건 보법입니다. 흩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죠. 흩어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혈자리입니다. 엄지 발가락 바깥쪽 깽기 쪽에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이곳을 발끝 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엄지 쪽에서 나오는 혈이니까 엄지 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밀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의 전신에 있는 흩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흐르지 않는 곳에까지 물이 가게끔 해서 생명을 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손끝 발끝에 손이 시려서 혈액이 잘 안 돌아서. 근데 그 사람의 주 성향을 봐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라앉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뭔가 약간 꿍한 듯하다, 말을 잘 안 한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발끝 방향으로 밀어주시는 게 좋죠. 대부분 이걸 울병이라고 하거든요. 울병. 한의학에서는 울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기울결이라고 하든가 간기울결이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뭉친다, 이 얘기죠.
근데 뭉친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주로 뭉치는 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들이 잘 뭉칩니다. 누군가 뭐라고 하면 조금만 가면 삐져갖고 꽝하니 꿍하니 있는 게 여자가 대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라는 건 음입니다. 음이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버렸기 때문에 꿍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혈자리는 아무래도 여성들한테 좀 많이 쓰지 않을까요? 뭔가 즐거움을 준다, 흩어준다, 내 사지로 혈액을 골고루 보낸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남자들도 많이 그러긴 해요. 남자들도 꿍하고 누구한테 소리 들으면 삐져갖고 꿍하고 있잖아요.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고 다시 자기 활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흩어주는 이런 혈자리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린다? 그죠? 손이 잘 저려, 다리가 잘 저려, 이런 분들은 뭐예요? 결국은 혈이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혈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저린 겁니다. 이럴 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잠이 잘 안 오는 분들 있죠? 이분들한테는 쓰시면 안 돼요. 이분들한테는 발끝 방향으로 밀으시면 안 돼요. 잠이 안 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양기가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간은 오장이잖아요. 장은 음부입니다. 음기이기 때문에 음기는 우리가 잠을 잘 때 들어와야 돼요. 혈이. 근데 잠이 안 온다는 건 무슨 얘기죠? 간에 혈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한테 보법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 활동해 버립니다. 그럼 간에 혈은 안 들어왔으니까 자꾸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버리죠. 그럼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잠을 못 자, 불안해. 그래? 그러면 오장이라고 했으니까 손끝 발끝으로 밀어주면 보뽀이라고 했어요. 더 흩어준다 이 얘기죠. 이건 화는 흩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왜? 양이 강하면 음을 키워주거나 또는 양을 깎아주면 되죠. 음이 강하면 양을 키워주거나 또는 음을 깎아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잠을 못 잔다? 그러면 발 뒤꿈치 방향으로 당겨줘야죠. 이걸 사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 뒤꿈치 방향. 그 사람이 활동적이지 않고 맨날 잠만 자고 꿍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발끝 방향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참 활동적이야. 활동적이고 화다닥 해. 화다닥 하고 뭐 말 조금만 하면 삐져갖고 말을 안 해. 뭐 잠도 잘 못 자. 그런다면 반대로 두 번째 혈자리 몸쪽 발 뒤꿈치 쪽으로 당겨줘서 이 기운을 사해주는 거죠. 사법은 제가 보법은 200번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법은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법을 쓰실 분, 그 사람이 잠을 못 잔다고 해, 잘 못 잔다고 해, 그러면 50번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50번을 뒤로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좀 기다려 보시고 괜찮아? 그럼 또 50번을 당겨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번씩 50번 단위로 200번. 그 전에 뭔가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잠도 못 잔다는데 한밤중에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이렇게 당겨줬어요 뒤로. 근데 이 사람이 야 살 졸리는데 이렇다면 200번 한 번은 하시면 되겠죠. 200번 한 번. 3회를 하는 게 아니라 200번 한 번만 해주시고 좀 지켜봐야죠. 다음날 또 얘기 들어보고. 그래서 다음날 보니까 야 나 어제 잠 잘 잤어. 그럼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보법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건 깎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은 한번 주저앉아 버리면 다시 일으킨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죠. 남자가 제 역할, 성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로얄 젤리를 드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얄 젤리는 벌 봉산물에서 나오는 하나의 봉산물인데요. 로얄 젤리를 드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웃긴 게 뭐냐면 로얄 젤리를 드시고 한 일주일 정도요? 일주일 정도면 성욕이 생겨요. 아침에 이렇게 돼요. 한 번도 안 썼던 사람이 아침에 되면 한 번도 안 썼던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달 이내에는 성관계를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성기가 안 쓰던 성기가 섰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해서 아침마다 서야 되는 성기가 쓰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기를 안 세우는 거예요. 성욕을 방출을 못하게. 근데 로얄젤을 한 일주일 먹었더니 서요? 그런다고 성욕을 방출해버리면 이 사람의 진기가 박살나버립니다. 아예 밑바닥까지 드러나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얄 젤리를 드시는 분들께 절대 한 달 이내에 성욕을 방출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쓴 상태에서 내가 계속해서 로얄 젤리 먹고 성욕을 방출 안 하면 진기가 생깁니다. 신장의 기운이 쫙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야가 활성화가 되겠죠. 신장의 기운이.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방출해버리면 그러지 않아도 밑바닥인 신장의 기운은 폭 찌그러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로얄 젤리를 먹었다. 근데 한 일주일 먹으니까 이틀 3일 먹으니까 아침에 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욕은 절대 방출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언제까지? 약 일주일간. 한 달간 성욕을 방출하지 마시고 꾸준히 로얄 젤리 계속 드시면 이제 이 신장의 기운이 바닥에 있던 게 싹 올라섭니다. 올라서고 나서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드시고 올라선 상태에서 성욕을 방출하면 이제 이 상태에서 계속 회전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밑바닥인 상태에서 한 일주일 먹고 성기가 섰다고 해서 성욕을 방출해 버리면 이 밑바닥에서 헤매다가 고갈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은 두 번째 혈자리 족걸음 강경의 두 번째 오행상으로 화의 혈자리 흩어준다, 즐겁게 해준다, 내 몸 곳곳에 혈액을 보내준다, 잠을 너무 많이 잔다, 이런 사람들한테 뽀뽀를 써야 되겠죠. 발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까불까불 하는 놈이다, 그거 잘 놀래더라, 그리고 저녁에 잠을 못 자더라, 이런 분들은 보여주면 안 되겠죠. 발 뒤꿈치 방향으로 당겨서 기운을 살짝 빼줘라. 왜? 흩어주는 걸 빼주는 거죠. 가진 것도 없는 놈이 계속 돈 뿌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죠. 다시 끌어와야죠. 그러니까 흩어주는 기운을 잠시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에서 다시 그 혈액을 끌고 가게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쓸 거냐, 이게 아니고 내 몸의 현 상태가 어떠냐, 이걸 보셔야죠.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아. 그렇다면 행간, 두 번째 혈자리, 엄지발가락 깽기 쪽, 첫 번째, 두 번째 혈자리를 밀어주셔야죠. 왜?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자니까. 반대로 내가 잠을 못 자. 나는 밤만 되면 잠을 못 자. 근다고 낮에 막 2시간 3시간씩 자는 사람들은 해당 없습니다. 낮에 잠도 안 잤는데 근데 막 저녁에 잠을 못 자면 낮에 꾸벅꾸벅 졸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발목 방향으로 뒤로 발목 방향으로 당겨 주시고,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일자리를 손끝 방향으로, 발끝 방향으로 밀어 주셔서 이 혈을 쫙 뿌려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족구름 간경의 두 번째 혈자리,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이 사이의 혈자리, 발끝 방향으로 밀어주게 되면 보법이 되고, 내 몸 쪽으로 당겨 버리면 사법이 됩니다. 그래서 화는 펼친다, 펼쳐준다, 즐거움을 준다,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 행복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너무 까부는 놈들한테는 사법을 살짝 써야죠. 야, 기운을 좀 아껴라 라고. 근데 너무 어울리지 않는 사람한테는 발끝 방향으로 밀어서 보법을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수소양 삼초경의 화도 마찬가지죠. 왜? 화, 오행으로 목화의 혈자리잖아요. 수소양 삼초경은 양장부입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나간다고 했죠. 금수목화, 네 번째 혈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오행을 아시면 모든 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 자말이 맞아. 그래, 목기는 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밀어줘. 어떤 상황일 때 밀어줄 거냐는 거죠. 어떤 상황일 때. 자가 얘기하는데 화기는 펼쳐주는 거래. 즐거움을 주는 거래. 갖고 있는 걸 나눠주는 거래. 그럼 내 몸에 어떤 상황일 때 적용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음양 오행을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난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밤마다 잠을 못 자. 이럴 때 족구름 간경에 화를 발 뒤꿈치 방향 당겨줘야죠. 왜? 자꾸 흩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놈을 싹 끌어당겨서 잠잠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하면서 갖다 붙일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걸 여러분 몸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혈자리 방송을 하는 동안 저거는 난데? 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법은 하실 때, 보법은 뭐라고 했죠? 한 1회당 200번이라고 했죠. 200번을 몇 세트? 3세트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법은 함부로 쓰지 마시라고요. 1회당 50번 50번만 사법을 하십시오. 한번 50번 해보고 조금 기다려보고 별 반응 없는데 또 50번 해보시고 별 반응 없어, 그럼 또 50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200번을 채우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법은 그렇게 많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한 사법은 쓰지 않는 게 좋고요. 보법 위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분들, 너무 활동적이고 잘 놀래고 이런 분들한테는 보법을 쓰시면 안 돼요. 화는 펼치는 거니까 끌어들이는 사법을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혈자리, 간의 두 번째 혈자리, 화의 혈자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혈자리상으로는 행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혈자리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행간이라는 인터넷을 치시면 여러분이 또 모자란 정보는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혈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